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바입니다. 시중은행이 거의 고금리 시대에 수익률이라는 금고가 활짝 열려서 시중 자금을 그대로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흡수를 하고 이걸 다시 대출 자산으로 돌리거나 혹은 해외 투자로 영역을 넓혀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영업이익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파이를 넘어서 그냥 지구 방위적인 파이로까지 확대되는 무한 수익률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만큼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동적인 영업이익 그리고 상반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저리의 신규 대출 창구를 대방출하면서 대출 자산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는 이것도 오토매틱 영업이익 그러니 자체 성과급 잔치 벌이다가 금융당국에게 한번 까이고 난 이후에 저리의 주담대 대출 쪽으로 힘을 보태주는 스탠스를 취해줬죠. 근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선 시중은행 입장에선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죠. 주담대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게 다 대출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건 곧 은행으로선 숙명적인 영업이익과 연관이 되고 이거 다 은행 자산으로 잡히는 거니까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은 홀린 것처럼 중앙은행의 고금리와 별개로 움직이는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따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땡기고 또 앞으로 땡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정말 이건 버블을 넘어선 한 번에 그냥 공중분해되기 딱 좋은 부실한 부동산 자산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셀프 자산을 늘리는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 그 대출을 쳐낼 수 있는 집값 상승세, 그러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화랑으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경기가 극도로 올라설 수 있는 실질소득 증가 추세 국면으로 몰아가는 드라이브 모드에 있다면 부동산 대출, 자본주의 사회에선 필요한 자금이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역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죠. 부동산 경기는 아마 역대 최악의 불황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 높습니다. 어느 하나 부동산 상승세를 지탱해줄 호재 단 하나도 없죠. 그냥 부재입니다. 부재. 오아시스 하나 없는 사하라 사막. 쩍쩍 갈라지고 말라가고 그냥 흙먼지밖에 날리지 않는 분위기. 게다가 부동산 부양이 될 수 있는 기저에 경기 활성화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요. 이미 경기 침체는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수는 쪼그라들고 실질소득 계속적인 감소 추세인데 당연히 소비가 내수라는 회로를 타고 전기처럼 순간순간 돌아야 할 건데 이건 그냥 회로가 타버린 지 이미 오래. 그러니 지금 은행에서 금고 열고 무작위로 퍼졌던 대출금은 죄다 개인이 떠안고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대출 자산 규모를 늘렸던 은행들이 해외에 부동산 투자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렸지만 우리만 부동산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특히 해외 상업 부동산은 거의 위험 신호 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죠. 시중은행 중에 농협이 75개 해외 부동산에 1조 9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현재 그렇게 투자했던 가치가 대략 549억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특히 농협 손해보험이 미국 괌, 웨스틴 리조트에 투자했던 게 손실이 컸다고 하죠. 이렇게 해외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투자 손실액이 상당량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건 은행 자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행 간에 지금 대출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지만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수익률 증가를 위해선 시중 자금을 유치해야 되겠죠. 그러니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과 맞불이 붙어서 여전히 대출문이 닫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지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세이브된 자금을 대출로 전환, 계속해서 자금을 풀기 시작을 했죠. 카카오뱅크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수를 유치하고 거의 20, 30대 젊은 층의 대출을 견인을 해왔었죠. 거의 신용대출 수준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쪽으로도 공격적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무한 출혈 경쟁까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 특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 사업을 하면서 비용 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리의 대출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평균 연 4.17%의 금리를 유지를 했었죠. 당연히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쪽으로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속도로
대출 규모가 커지자 당국의 태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대출 자체가 폭탄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사업 확장은 분명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최근에 규모 축소를 위해서 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대항을 한다는데 이렇게 쓰나미급으로 몰아닥치는 대출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미 상반기 제대로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은행 간 출혈 경쟁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터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규모만 해도 지금 지난달 9월 주담대가 5조 7천억이 증가했는데 이 중 인터넷은행이 2조 9천억, 이 중 카카오뱅크가 1월 대비 6조가량 주담대 잔액이 증가했다는 지표만 봐도 아찔한 걸 느낄 수가 있죠. 시장 점유율을 포기하지 못하는 은행 간의 치열한 막후 경쟁은 절대로 게임 오버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죠. 여전히 대출 수요가 마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다가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게 금리가 연말에 최고점을 찍어버리면 영락없이 이렇게 빌려간 자금은 죄다 개인이 떠안고 있는 폭탄이나 다름이 없고 역으로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 그 폭발력을 감당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이런 기미를 슬슬 보이는 곳이 바로 경매시장이죠. 서울 경매시장이 7년 만에 최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6건이 아파트 경매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건 곧 아파트 원리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된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결국 대출 감당 못하게 되면 그대로 경매로 붙여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건데 전국 아파트 낙찰률이 8% 정도 내려앉을 정도로 급하게 경매시장에 나와도 이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택시장 자체가 선순환되지 못한다는 건데요. 낙찰가는 높고 낙찰률이 낮아진다는 건 원포인트 거래에 쏟아지는 관심도, 그러니까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만 돈을 쓴다는 건데 경매시장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권 전역에서의 경매 물건 증가는 그만큼 주택시장 고금리 여파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을 만큼 파괴력 있는 확산이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경매시장은 매매시장의 선행지표, 그만큼 매매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더욱 어렵게 꼬일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경매로 나오고 있는 곳들을 살펴보면 송파구, 송파 가락 삼익 맨션 22억의 감정가에 최저가 유찰돼서 17억에 나와 있습니다. 송파에서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경매 물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방이동 코롱 아파트, 여기도 감정가 16억 선에 나왔었는데 유찰 12억 8천 선으로 다시 가격이 나왔고요. 이렇게 송파 쪽 아파트에서도 금매로 돌리면 가격을 낮춰서 처리가 가능할 텐데 그 정도로 사정이 급한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반포 쪽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도 37억의 감정가에서 최저가 29억으로 경매가 나왔고요. 반포에서도 이렇게 경매가 올라와요. 그리고 반포 미도 아파트 감정가 27억 선에 나왔습니다. 25평짜리인데 아마도 유찰이 될 가능성 높아 보이죠. 몇 차례 가격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천에서도 경매 물건 나오고 있습니다. 레미안 슈루, 과천 집값의 풍향계, 감정가 12억 4천으로 나왔네요. 최근에 레미안 슈루가 가격이 올랐다고 설레발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도 나오고요. 과천시 레미안 에코팰리스, 여기도 30평대인데 19억 6천대로 최저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몇 차례 유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천도 위태위태해 보이네요. 그리고 위례도 레미안 위례 30평대 18억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유찰이 돼서 12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위례 쪽에서도 경매 물건 나왔고요. 위례 24단지 감정가 12억에 최저가 유찰이 돼서 9억대로 나왔습니다. 분당 역시도 같은 분위기 한솔마을 감정가 6억대로 나왔고요. 같은 분당 샛별마을 16억 9천에 경매로 나왔네요. 여기도 유찰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하남 쪽에서도 30평대 프루지오 라포레 감정가 10억에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남도 집값 추세가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사정이 있는 경매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매 시장은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 매매 시장을 그대로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연말 주택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할 것 없이 지금의 출혈 경쟁, 너무나 위험한 수익까지 가고 있고요. 무한대로 돌리듯이 보이는 주담대 대출은 결국 소득 대비 대출 잔액이 넘어서 버린 부실 대출이 되어버리면 그냥 경매 시장에 아파트가 쏟아지는 것처럼 위기를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특히 은행 대출 잘 체크를 하시고요. 위기를 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